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KTX 고속철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해저터널 도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자.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선거 캠프에서 해저터널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발언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주 해저터널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해저터널 도입 논란은 지난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에는 완도군이 해저터널을 기본으로 한 서울 제주 KTX 계획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저터널 도입은 정부가 제2공항 건설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언급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 대선 지원 조직에서는 제주 패싱을 우려한 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차기 지사와 각 거버넌스들이 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은 당장 공약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공기 환경 오염 문제 이와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저터널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걸로. 한편에서는 선거 때마다 급주된 공약이 되풀이되는 행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항 10개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정책이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설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저터널 논란은 제2공항과 함께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작성한 문서를 한 시민단체가 공개했는데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2017년 6월 제주도 내부결제 공문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TF팀 2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인데 2달 전에 이미 1차 회의가 시작된 걸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9월 제주시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불허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당시 원희룡 지사가 사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관련 추진 계획 보고 결과를 정리한 공문에는 당시 원 지사가 비공개 검토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세력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사의 비공개 지시 이후 단 3일 후에 고위공직자 노모의 중부공원 투기 정황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비공개 지시는 결국 도민 공론화를 박탈시키면 물론 소수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해가지고 투기 공모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되면서 민간 특례 사업자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는 사업 검토 초기 단계여서 공개할 경우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앞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육아휴직자를 승진심사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2시간 만에 승진 후보자가 바뀌는 등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최근 복직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A씨는 승진 대상 후보자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재단에서 일했고 근무평가도 상위권이었던 자신이 후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단 측은 A씨를 2시간 만에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올렸고 대신 승진 후보자에 올라있던 다른 직원 1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이게 인사가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 만에 후보자가 되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 몇 명이 지명되어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무 성적 평가 기간을 놓고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정한 것을 놓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제외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항의가 커지자 재단 측이 슬그머니 지난해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일부 후보자들이 규정과 다르게 4년치 근무 실적을 제출했고 이미 3년치 근무 실적만 제출한 후보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연대 봤을 때는 21년도 실적이 좋으면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조금 실적이 좋지 않아도 21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점수를 더 좋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승진 후보자에서 빠진 육아휴직자를 대상에 포함했고 평가 자료는 인사위원회에 따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실적 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단 규정과 그것이 이제 상위 법률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해석을 받았더니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라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안에 승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내부에서는 재단 측이 심사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공고를 무시하고 원칙 없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조직 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3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0명은 다른 지역 관련이며 2명은 해외 입국자,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확진자는 105명으로 전주보다 39명 늘어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설 연휴와 신학기를 앞두고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학원과 독서실 등 1,636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와 방역 소독,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방역 수칙 강화 조치 사항에 대한 지도와 안내도 이뤄집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제주도가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조사단은 제주도와 행정시에 설치되며 공무원 100여 명과 사실조사요원 121명이 투입됩니다. 조사단은 4.3 평화재단과 유족회 등 민간 조직의 협조를 얻어 보상금 신청 서류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 첨단 과학단지에 들어선 제주 첨단 꿈에 그린 3단지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과 관련해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과 도의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업체가 공공택지를 싸게 산 뒤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하고서도 또다시 과도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세의 80%대에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저금리로 대출받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자금수거책인 25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3일 동안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70여 개를 분석해 제주 시내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